예. 지금 이제 비슷한 사례인데 케이블카 그리고 리프트 같은 토지 위에 상공에 있는 시설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시설물 공사 후에 갑자기 생긴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여러 차례 승소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아마 한국에서는 최초의 소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냉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특이합니다. 사건이 과수원 주인으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았던 사건인데요. 과수원 인근에 고속도로가 새로 들어섰고 그 직후에 전에 없었던 심각한 냉해가 발생해서 과수원이 결국 폐원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입니다. 소송 당시에 고속도로를 관리했던 도로공사 측은 이 본 사건의 냉해 피해가 단순히 전국적인 이상 저온에 따른 자연재해일 뿐 고속도로 신설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지형을 좀 특이하게 생각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삼각형, 직삼각형 모양에서 과수원이 한 직삼각형 이 단면의 중턱 쪽에 과수원이 위치해 있었고 고속도로가 그 중턱 바로 밑에 신설된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자연법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찬 공기가 무겁기 때문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밤이나 새벽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 공기가 밑으로 흘러야 되는데 거기가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찬 공기가 거기 막혀버린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그쪽에 찬 기운이 오랫동안 머물게 되고 과수원이 위치해 있던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냉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지 형태의 과수원에서 공사 이전에는 골짜기 상층부의 냉기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그 과수원을 지나서 흘러갔는데 공사 후 골짜기 중간에 생긴 성토 구간 그리고 방음벽이 냉기를 잡았다. 정체시키는 댐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 일대 과수원에 냉해를 입히게 됐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냉각된 공기가 경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려서 저지대에 고임으로써 과수의 동해,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죠. 동해를 조장할 개연성이 크다라는 과수 전문가 의견을 받아왔고 실제로 이 현장의 과수원처럼 성토 구간의 높이보다 낮은 곳에만 냉해 피해가 있었을 뿐 성토 구간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과수원에는 전혀 냉해 피해가 없었다라는 비교 사례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도로공사의 공사와 냉해 사이의 개연성을 이제 적극 주장을 했고요. 그와 함께 고속도로가 아무리 공익적인 많은 사람들의 어떤 뭐 원활한 이동의 자유라든지 기본권을 보호할 만한 공익적인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과수원이 폐원하기에 이르렀다면 피해 정도가 본인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인 한도를 넘어섰다. 도저히 못 찾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공사 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반면에 도로공사는 이 민법에 규정한 공작물 점유자로서 고속도로 설치, 보존,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주의무가 부담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각처럼 공기 흐름을 막지 않는 건축 방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성토 방식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상 책임을 제가 물었습니다. 이 과수원 사진이 쭉 나오는데요. 결국은 제 이제 주장들을 근거로 해서 기존의 손해배상액, 지원 손해금뿐만 아니라 과수원 폐원으로 인해서 향후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액을 증명해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냉해의 개연성을 인정을 받았고 청구한 피해액 대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죠. 제가 이제 이 사건을 맡으면서 실제로는 바람의 이동을 어떤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물을 이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를 수소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 없었지만은 그 당시에 풍동이라는 바람 풍제를 써서 바람의 움직임, 풍동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제가 어떤 조언을 많이 따라서 실제로 뜨거운 공기, 찬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어떤
감정 결과를 받았고 그거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에서 그 자연의 어떤 공기의 흐름 그리고 공기 온도에 따른 흐름 이런 것들을 실제 사안에 반영해서 낮이 아니라 아침부터 낮이 아니라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고 새벽이 됐을 때 아무래도 기온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슬 같은 것이 맺힐 수밖에 없는데 찬 공기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받아서 이 사건을 승소를 했던 뭐 그런 기억이 쭉 나네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금 비슷한 입장을 이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인근의 사찰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사찰이 아닌 지자체 손을 들어준 사안이었는데요. 이제 이유가 조금 특이합니다.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종교적 존엄이 훼손되고 종교적 환경 등 생활이익을 침해받는다라고 하면서 사찰에서는 케이블카와 정류장 설치 공사 중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찰 입장에서는 뭐 아침이나 이럴 때 이제 불공을 드린다든지 또는 조용하게 본인 수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1심 법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공사 관련 규정을 준수했고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도 노선을 변경했다. 그래서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손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사찰에는 어떤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피해 구제가 가능하므로 공사 중지 신청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기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사 중지 가처분이 기각된 거고 본 소송은 좀 당연히 제기가 되면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류장 설치 예정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도시계획시설 궤도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지자체가 1, 2심 모두 승소했고 대법원 판단을 남겨둔 뭐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지자체가 이제 관련 법을 준수했고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면은 아무래도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 보상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판결문에 이제 나온 내용 보면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나 정당한 보상은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그 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땅 위에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비록 합법적인 케이블카 공사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재산이라든지 각종 소음 등 각종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취지에 나온 것처럼 케이블카 같이 토지 상공 그러니까 위에 설치되는 시설물 공사 때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인 한도를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피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겠죠. 그래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 판례가 쭉 나왔는데요. 토지 위를 통과하는 송전선 우리 전류가 이동하고 보내주는 송전선 같은 경우에 이 송전선을 철거해달라는 청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때 송전선의 설치에 앞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위의 공간 사용권 취득 절차를 취하지 않았고 설치 후에도 오랜 기간 보상 또는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서 송전선이 비록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기관 시설물이고 그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든지 또는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 지급 규정에 비해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철거 청구가 뭐 신의 측에 반한다든지 권리남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철거 청구를 한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한전이 권한 없이 타인 소유 토지 위에다가 상공에다가 송전선 설치함으로써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한 경우에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그리고 점유일 이후의 법정 이자 그리고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금까지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선처럼 어떤 뭐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간 시설물에 비해서 토지 사용자의 어떤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설치 전이나 또는 설치 후에도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나 또는 적절한 배상, 보상을 받지 하지 않는다면은 정당한 철거 요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이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송전선도 이런 정도의 판단을 했는 건데, 케이블카나 리프트 같은 토지 상공에 설치되는 어떤 위락 시설물, 편의 시설물 정도라면은 토지 사용자의 수인 한도가 상대적으로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금 못 참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본인의 어떤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작물 설치라든지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얼마든지 국가나 또는 지자체 그리고 일반인이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한 피해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